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총선 특집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민들에게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차례로 모시고 당선 소감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충북 지역의 정치 1번지 청주 상당 선거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당선인을 모시고 당선 소감과 지역구 정책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몸이 좀 많이 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방송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며칠 좀 입원해 있었습니다. 좀 많이 피로는 좀.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던 그러시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체력을 좀 원상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그 당선 소감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충북 도민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청주시 상당구 지역 주민 여러분 뭐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또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갔던 모습을 평가받은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셨다는 의미야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민생경제 다시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사법정의나 국가정의 다시 실현시키는데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 또 원하시는 것들 제가 잘 받들어서 지역 발전과 그다음에 청주, 충북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미래 포석을 놓는데도 빠짐없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잘 한 분 한 분이 세워주셨는데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겸손하게 여러분들 다가서서 곁으로 다가서서 좋은 정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어떠세요? 선거 끝나고 네. 이제 되돌아보실 또 일도 있으셨을 테고. 네네. 우리 이강일 당선이 나면 사실 그동안 우리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좀 어려운 험지라는 청주 상당구 지역에서 네. 꽤 열심히 또 활동을 해오셨고 네. 또 이번 선거에도 또 어떻게 보면 파란의 주역이라고 또 할 수도 있고 예. 공천 경선부터 참 힘드셨고 또 과정에서도 또 힘드셨고 네. 이번 선거 어떻게 자평을 하시는지. 글쎄요, 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제가 사실은 갑자기 내려와서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이겨서 지역위원장이 되었죠. 굉장히 그때도 어려운 싸움이었었습니다. 더욱더 어려운 거는 좀 청주 사람이긴 하지만 수도권에서 활동하다 내려온 지가 그렇죠.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경선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을 하나로 단단하게 결속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번 지난 저희 노영민 선배님과의 국회의원 후보 경선 때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많이 쏟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총선에서 또 네. 이기는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제가 내려와서 맨 처음에 했던 것들은 저희 당의 쇄신이었고요. 근데 저희 당 먼저 쇄신하고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좀 이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청주, 충북의 어떤 세대 교체, 그 다음에 새 인물론, 새로운 비전 이런 걸 설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제가 최후의 목표로 했던 산 하나는 스스로 무너지면서 마지막 구도는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넉넉한 차이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21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거든요. 다른 선거를 준비했던 분보다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그렇겠죠. 소진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구가 사실은 저희 진보 세력 쪽에서는 아직은 험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진짜 박빙의 싸움, 건곤일척의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갔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 정부의 심판론이 좀 시너지를 발생시켜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좀 더 표 차이가 나서 이겨서 사실은 상당히 기쁩니다. 네. 그 선거 끝나고 제가 이제 저도 그 상당구 지역 또 주민이거든요. 아이고 예.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네네.
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강일 당선인에 대해서 어떤 좀 매력이 있던가, 네. 어떤 신뢰를 할 수 있었던가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진정성, 아까 얘기하시던 네. 진정성에 좀 많이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네. 거기 지지를 많이 두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이게 이제 어떤 뭐 물론 정권 심판 뭐 이런 예, 문제도 예. 있지만 네. 그 인물 면에서 봐도 진정성에 어떤 지지를 좀 했다. 네.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강일 당선인이 아까 말하던 그 진정성이라는 건 네. 사실 하루 이틀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 어떻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선거 정치의 어떤 하나의 모토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요. 그 유권자나 당원들하고 정서적 교감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정서적 교감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굉장히 탄탄한 기반이 돼서 잘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쌓기는 힘들지만 한번 쌓아 놓으면 잘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비교를 하는데 사람들은 되게 어떤 과실수 같은 걸 보면 주렁주렁 달려있는 과일이나 바람에 흔들리는 잎이나 나뭇가지에 현혹이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무의 본체는 뿌리와 기둥입니다. 뿌리는 민심이고 기둥은 당심입니다. 그래서 민심과 당심으로 직접 파고 들어가서 뿌리와 그 기둥에 근착해 있으면 큰 바람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고요. 선거운동하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지역에 또 어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그런 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쭉 지켜봤어. 한 1년 지켜봤는데 이강일 씨 당신 정치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정말 보면 그 변함없이 항상 인사할 때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해 주실 때 이제 진짜 이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구나. 뭔가 그 사람들이 이미지 메이킹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했고요. HCN에도 좀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네네. 제가 그 살아나온 인생이 좀 준비된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뷰라든가 TV 토론 같은 데서 사실 저의 진가가 좀 나타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상대 후보라든가 다른 정치인들하고 이제 비교 우위에 선 것들이 상당히 플러스 알파가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HCN에 작년에 TV 출연하고 나서도 상당한 호평을 받았고요. 지역 주민들이 HCN 시청률이 나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말씀도 되게 하시고요. 네. 근데 똑 부러지더라, 발음 좋더라,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HCN에도 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기분이 좋으네요. 네. 자,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양한 사연들 또 우리 지역 주민들과 만나면서 많은 그 에피소드도 있었을 텐데 네. 기억 남을 만한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좀 네거티브에 관계되는 거 말씀해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국민의힘 중앙당 비대위원이 네, 이제 네, 저희 이제 예. 재산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갭투기 의혹을 네, 네. 제기했었죠. 뭐 내용 아시겠지만 네. 완전 황당무계한 그런 그렇죠. 건데 네. 그것들을 이제 상당구가 아무래도 보수가 좀 위에 있고 여기는 두들기면 자기들이 이기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제가 타켓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제가 살아나오고 뒤져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흠잡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부동산과 관련돼서 특히 더 그렇고. 그 다음에 한 게 나온 게 이제 저희 당적 문제 갖고 계속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뭐 이 자리를 빌어 더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당적을 변경한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때가 한나라당 시절이죠. 제가 한나라당에 스카웃돼서 서울시의원 최연소를 하고 1년 뒤에 탈당을 하면서 열린우리당 창당 멤버로 활동을 했죠. 그 뒤에는 당적 변경이 없어요. 네네. 단 열린우리당이 해체되면서 자동적으로 당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후신이 생긴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네네. 그래서 복당을 한 겁니다. 이게 당적 변경이 아닙니다. 그건 복당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적 변경을 굳이 얘기한다면 한나라당 탈당 경력과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창당 경력 그때 한 번밖에 없습니다. 네.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허위이거나 네. 아니면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아직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의 명의도용 사건이 지금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아마 제가 고소권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좀 부정적인 에피소드죠. 그렇군요. 예. 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가족들도 후보 못지않게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 이 자리를
기회로 해서 우리 가족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와, 저희 가족들 어머니하고 네. 아내와 딸 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첫째 중요한 거는 밖에 나가 선거운동을 같이 해준다는 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제가 정치에 다시 선출직으로 복무하겠다, 봉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담이 없이 이 일에 뛰어들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더욱더 고마운 건 어머니하고 우리 가족들이 전부 제 선거에 시간을 내서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거를 할 때 제가 가족들이 어디선가 저를 대신해서 사람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하고 명함을 드리고 있다는 거를 느끼는 겁니다. 그럴 때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제가 체력에 고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전에서 계속 힘을,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지지자들의 지지도 있었겠지만 가족들의 도움이 대단히 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강일 당선인의 주요 공약과 관련된 질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상당부의 인공지능, IT 분야의 신산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저희 청주 발전 부분하고 청주가 발전하면 일단 충북 발전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당구에 있는 자원하고 이제 매칭시켜서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거 산업을 생각을 하는 건데요. 상당구는 우수한 주거 지역이거든요. 네네. 근데 주거 지역이 우수하면 거기에는 고등교육은 아니지만 유아, 초, 중등 교육까지가 상당히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또 그 아이들의 부모들도 되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수준이라는 게 교육 수준, 지적 수준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주 근접의 산업군이 유치되는 게 되게 좋은데 저희 충북 지역의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하면 현대 하이닉스로 대변되는 이제 반도체 관련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BT 산업 쪽이거든요. 그래서 요 산업군과 관련돼 가지고 소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적 밀집 산업 같은 것들은 우수한 자원이 가장 많이 몰려서 이제 주거를 하고 있는 이 상당구 동남 지역이 가장 적합할 네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적 자원이 충분하다는 네.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한 산업 구조를 유치하게 되고 그 산업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육성을 하면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의 중거리, 먹거리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 산업으로 좀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개들 40대 중심의 인구 분포가 굉장히 두터워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산업군에도 상당히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당구 지역의 동남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근접을 시키게 되면은 이게 이제 흥덕구 쪽에 이제 그 IT 관련 쪽 사업 쪽하고 이제 청원구 쪽에 BT 그것도 흥덕구도 있지만 이런 쪽하고의 연계성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될 거다. 포지셔닝 자체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율이 청주시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선인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또 내세우셨어요. 이건 네.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율이 청주 상당구가 제일 높습니다. 네네. 가장 높은 이유는 사실은 이제 원도심을 제일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청주 상당구가 품고 있는 원도심은 그냥 단순히 그 골목 상권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 네. 전통성과 역사성이라는 게 좀 존재하는 데기 때문에 여기를 지원하고 발전시키는데 그 빠르게 하는 거는 좀 직접적인 방법, 자금적인 지원이라든가 돈에 관계되는 거, 중장기적인 거는 컨셉을 잡아나가는 이 두 가지 부분을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네. 중장기적으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려운 부분을 먼저 풀어나가야죠. 이미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일으켜내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당장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3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인데 여기서 금리 부분에 대한 혜택을 좀 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돈 씀씀이가 나와야 되니까 저희들이 저희 당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본소득과 관련되거나 그다음에 지역화폐 이런 것들 갖고 지역 경기 활성화시킨 경험도 아주 유익한 경험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그래서 먼저 좀 풀어서 내수를 좀 진작시켜야 된다. 그리고 높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봤자 밑으로 내려오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교육비나 생활비에 직접 돈이 좀 몇십만 원이 당장 필요하신 우리 서민들한테 주머니에 이 쌈짓돈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바로 시장으로 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 구조를 이뤄서 사이클링이 잘 일어난다면 내수 진작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단지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능하려면 또 로드맵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단기적인 처방과 중장기적인 처방을 해야 된다. 중장기적인 처방은 컨셉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상행거래, 다른 골목 시장들하고 똑같은 아이템과 똑같은 걸 가지고 상당구의 원도심의 골목 상권을 살리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컨셉들은 이해관계자들끼리의 이해관계 협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서요. 사람 중심의 그 먹거리 문화, 사람 중심의 골목 문화 이런 그런 문화를 좀 만들기 위해서 제 이해관계자들과의 많은 대화를 좀 먼저 하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지역의 공약 중에 또 좀 특이한 게 보니까 상당구, 상당산성, 청남대, 미동산, 수목원 등 이쪽에 역사문화 관광 특구를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이거 내용도 좀 잠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상당구를 봤을 때는 좀 그 네 가지의 특색 있는 섹터가 존재하거든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통 도심하고 이제 산성 명암 지역, 그다음에 그 이런 지역들이 좀 특색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농촌을 갖고 있는 지역 좀 다르고요. 이제 청남대나 대청댐 갖고 있는 지역이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특색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지역이든지 똑같은 거를 갖다 다 세운다고 랜드마크 뭐 100층 세우면 그 다음에 다른 데는 105층 세워버리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로컬과 맞는 특색 있는 컨셉의 개발만이 그 지역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제 전통 도심 지역이 있어요. 이 전통 도심 지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50년, 100년의 역사가 아니라 500년 이상 10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상 봐도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통 도심 지역은 역시 그 역사성을 살려 나가야지만 됩니다. 그 역사성을 살리는 게 상당구의 역사성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충청도의 역사성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도심은 그러한 역사성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역사 문화 관광 특구로서 거기를 얘기를 할 때 역사적 특징을 그쪽을 좀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 미원 낭성지구 같은 경우는 옥화구경도 있고 미동산 수목원도 있고 뭐 추정리 하얀 그 메밀밭도 있고 근데 로컬 푸드가 쪽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연계하면 이제 건강 힐링 코스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남일면 거기 옆에 이제 가덕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계저 수지 있고 이제 청남대 있고 물 수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순환형으로 이제 관광하고 체험 코스 이렇게 개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요새 유행하는 둘레길 같은 거 이런 것도 거기는 조성할 때가 많거든요. 좀 그런 경우로 좀 보면은 이제 섹터를 그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고 산단산성에서 명암지 쪽은 역시 이제 힐링 공간이죠. 거기는 가족형 공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일종의 말하면 깊은 협곡은 아니지만 계곡의 형태입니다. 넓은 나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경사면 산자락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환경을 활용하는 거죠. 환경을 훼손하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환경 자원을 어떻게 재설계를 할 것인가 좀 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10년, 20년 내다보고 수목 변경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명암지 주변에서 산성 쪽으로 올라가는데 뭐 이렇게 단풍나무 군락이 쫙 있다든가 그 다음에 뭐 요새 봄에 제일 그 인기가 좋은 게 벚꽃이죠. 그럼 벚꽃 군락지를 한쪽에 쫙 조성한다든가 해서 수목지를 좀 수목 변경을 좀 해서 한다든가 또 한 가지 제가 사실 선거 때는 잘 얘기를 안 했는데 루미나리에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비세향연 그쪽은 어떤 비세공원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시내하고 좀 약간 이격돼 있기 때문에 빛공해하고도 공해하고 관련 없이 아주
화려하고 그다음에 그 힐링이 가능한 어떤 빛의 향연장을 만들기 굉장히 유리한 지역적 조건을 네.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는 것 그렇게 거기 같습니다. 박물관도 있고 맞습니다. 또 예, 맞습니다. 동물원도 동물원도 있고 하니까 연계해서 네, 그 네. 아이디어도 참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 놀러 오기, 네. 연인들이 놀러 오기 굉장히 그렇죠. 훌륭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광 명소가 될 수 그렇습니다.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남지구 등 신도시 개발과 함께 이제 원도시 활성화 문제,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하죠. 네.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원도심 개발을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개발을 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조금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하고는 약간 좀 방향이 다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미 수도권에서 어떤 거를 갖고 있냐면 이제 사회운동을 할 때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뉴타운 개발이나 네네. 이런 거에 깊숙이 관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건물 중심의 개발이지 사람 중심의 개발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초창기 뉴타운 개발의 원주민 정착률이 20% 미만입니다.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의 80% 이상이 반대로 쫓겨나는 쫓겨나갔어요. 거죠. 예. 그러니까 건물에 맞추어서 거기에 살 수 있는 사람들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특색이 있느냐? 없어요. 뉴타운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브랜드의 아파트들만 존재합니다. 그 지역의 특색은 잃어버렸어요. 물론 그 옆에 다른 그 전통 문화지구들이 있어서 어떤 그 위안은 삼고 있지만 청주도 그렇게 개발돼야 되느냐? 특히 손을 대려고 하는 게 충청도의 본류인 청주의 중심인 성안동을 네. 끼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0년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데인데 거기를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거기는 컨셉이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개발이 돼야 되고 역사와 문화성을 살피는 개발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건물 짓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만 건물을 짓더라도 입주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원주민의 삶이 실패하거나 거기서 포기되는 그러한 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동남지구죠. 네네. 동남지구가 기반 시설이 제반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주거 공간부터 확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뭐 사교육과 관련되거나 이런 뭐 아이들의 취미나 뭐 지능 개발이나 어떤 자기 개발을 관계되는 어떤 학원이나 교육 시스템들은 나름 이제 잘 됐어요. 하지만 이제 교통 시스템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시외로 빠지는 부분, 뭐 그 고속도로, 고속버스나든가 뭐 시외버스 순환과 관련되는 어떤 터미널이나 그렇죠. 정착력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 좀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학부모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네네. 인구에 비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요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정도의 시설 갖고는 태부적입니다. 그래서 청주시나 충청북도에서 그쪽에 지방자치제 예산을 통해서라도 물론 중앙에서 매칭되는 예산들은 중앙에서 따 내려 보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시급해서 동남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센터가 빨리 좀 시급히 마련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이제 이번에 청주 지역은 이제 다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현재 근데 도지사, 시장은 또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네, 네, 네. 이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조금 걱정하는 게, 이게 서로 융합이 잘 될까? 서로 협치가 잘 될까? 협력이 잘 될까라는 좀 걱정을 하는데, 우리 당선인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일단 내부적인 협업의 틀과 그다음에 경쟁 당과의 협업의 틀이라는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정치적인 협업의 틀과 이제 행정적인 협업의 틀, 뭐 이런 거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충청북도의 발전과 청주시의 발전을 위한 협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과연 근데 어떤 게 우선이냐, 요거에 대한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다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양보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든다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뒷받침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내부적으로도 지금 청주만 봤을 때 4명의 국회의원이 다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4명의 그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다 비슷한 시대에 지성을 쌓았어요. 네. 비슷한 시대에 지성을 쌓았다는 것은 가치 기준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 세대의 가치 기준은 되게 이제 헌신적인 부분이 있고요. 정의감과 민주주의를 숭상하는 네. 부분들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소간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편차나 욕심이 있을지언정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별다름이 없다. 그래서 일치시키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저는 뭐 그래서 그거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큰 괴리가 생기는 사람들이 이질적인 부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은 그건 조금 이제 다른 양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도나 시의 행정 중에서 저희들이 더 진보적 담론을 갖고 있거든요. 그건 또 뭐냐면 좀 더 진보적이라는 거는 좀 더 선민적이고 좀 더 그 유권자들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좀 서민들 그다음에 좀 더 소외된 계층들한테 더 따뜻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지방 정부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좀 전향적으로 좀 그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그 신뢰도가 네. 좋지 않은 상황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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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네. 네. 이번에 이제 당선인들에게 우리 이강일 당선인에게도 같은 질문을 이제 당선이 되셨으니까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어떤 정치인이 되시겠는지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약속을 해주시죠. 저는 그 살아나온 인생이 사실은 그 정치에 대한 꿈을 어려서부터 가졌습니다. 제가 청문회에 서겠다라는 인생 목표가 있었습니다. 청문회에 서겠다는 인생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시겠지만 도덕적인 흠결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나왔다고 어느 정도 자부를 합니다.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지금 살아나온 것처럼 정직하고 편법 쓰지 않고 그다음에 성실한 그러한 정치인으로 계속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 많으시죠. 한 가지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정치인들이 그렇게 아주 다 나쁘거나 막대거나 이제 부패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단 정치인이 일반인들보다 월등한 도덕적 그 가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 있지만 너무 혐오스럽게 보지 말아주시고 하나하나 잘 따져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평가받아서 그 사람들이 자신 있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곁에서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당구 주민 여러분, 청주 시민 여러분,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정치는 정말 위민의 정치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정치하겠습니다. 사리사욕 채우지 않을 것이고요.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좀 평가받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는 가운데 제가 잘할 때는 좀 박수 쳐주시고 못할 때는 손가락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잘 감내하고 비판 주시는 거 다시 고쳐서 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좀 꽃도 만발한 봄인데요. 환절기다 보니까 건강 많이 해치지 않고 좀 간에 두루두루 행복하고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쪼록 우리 이강일 당선인께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인, 네. 그리고 충북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는 정치인으로 꼭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선 특집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청주 상당 선거구 이강일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